비트코인은 우연히 오르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오늘은 그 조건들을 하나씩 파헤치며 현 시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오늘은 단기 관점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왜 내년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승 구간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배경을 메인 주제로 삼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점 복귀부터 바로 진행해 볼게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89K 부근입니다. 저번 영상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하락 구조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려면 특정 가격대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이었죠. 그 핵심 가격대는 1차를 88K, 2차를 94K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리포트에서는 지금 바로 시즌 종료를 선언했지만 저는 이번 하락에서 레버리지가 아닌 현물 중심의 수급이 들어온 걸 온체인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달드렸었죠. 그 시점이 정확히 이쯤이었고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가냐 하방으로 내리꽂냐가 갈리게 되는 결정적인 분기점은 매크로가 될 거라고 전달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BOJ,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 결정과 스테이트먼트가 시장의 예상대로 나왔고 CPI 결과도 매우 시장이 긍정적인 쪽으로 발표되면서 비트코인이 현재 89K 수준까지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흐름은 이전부터 제 브리핑의 흐름을 따라오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단기 관점도 꽤 명확합니다. 텔레그램에서 언급드렸던 이 추세선, 그러니까 정확히 이 추세선과 이 추세선이죠. 현재는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단기 상승 추세선 위로 안착하면서 동시에 이 하락 추세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 단기 상승 추세선 위로 안착하면서 동시에 이 하락 추세선을 이탈하는 게 단기 목표로 삼고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옆으로 비비든 뭘 하든 결국 이 부분만 잘 돌파해주면 94K까지의 상승은 무리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94K는 앞선 3번의 상승 모두 뚫어내지 못한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 별다른 호재나 이슈 없이 차트적으로만 94K까지 갔다. 저는 이후 하락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볼 것입니다. 보시는 건 이더리움 일봉 차트입니다. 이더리움 차트에서는 교과서적인 상승형 캔들인 샛별형 캔들이 나왔죠. 샛별형 캔들은 과도한 하락 이후 매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도지형 캔들 다음으로 이전 하락 캔들의 50% 이상을 되돌릴 때를 칭하는 캔들로 대표적인 추세 반전형 캔들입니다. 상승이 바로 나와주진 않겠지만 이더리움의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사인으로 보이네요. 단기 관점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급변하는 장세에서도 유기적으로 관점을 수정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급변하는 암호화폐 장세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시간으로 차트와 매크로 시황을 분석해가며 상황에 맞게 단기적인 차트 흐름에 집중할지 아니면 매크로에 집중할지 판단하며 저의 관점의 세부 디테일을 수정하면서 타점을 텔레그램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큰 관점은 영상을 통해 전달드리고 있지만 분기점이 되는 가격대는 이번 일본 금리 인상, CPI 결과의 경우처럼 88K, 94K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정확히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복잡한 설명 싫고 주요 가격대만 알람 설정한 후 체크하시는 것도 시장의 단기 흐름을 따라가면서 생기는 피로감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3,000명 이상이 제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 시황과 타점을 참고하면서 시장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입장하기 위해서 가입하고 연락처 묻고 그런 거 일절 없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되니까요.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텔레그램 채널도 꼭 같이 보시면서 시너지 효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메인 관점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경기가 완전히 살아난 것도 아닌데 주식은 강하고 비트코인은 60K로 처박을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하방에서 계속 버텨줍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개의 큰 톱니바퀴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월가의 금융 인프라 변화, 다른 하나는 연준의 시장 관리 방식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두 흐름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먼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큰 자금은 유행이나 내러티브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큰 돈은 항상 구조가 바뀌는 지점에서 먼저 깔립니다. ETF가 그랬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ETF는 단순한 상품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 ETF 시장 규모가 약 18.8조 달러로 원화로는 약 2억 6천조 원까지 커졌습니다. 이 변화를 주도한 곳이 바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수장이 최근 한 말이 중요합니다. ETF는 출발점이었을 뿐이다. 다음 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디지털화다.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다음 금융 시스템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왜 기존 금융은 블록체인을 필요로 할까요? 우리는 주식을 살 때 버튼 한번 누르면 끝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 금융 시스템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제는 느리고 중간 단계는 많고 자금은 며칠씩 묶입니다. 월가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오래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온 선택지가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직접 올리는 방식, 즉 토큰화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 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결제는 즉시 끝나고 자본 회전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코인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하자면 금융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계획이라면 이야기거리로 끝났겠죠. 하지만 이미 실행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은 실제 상품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그들이 선택한 인프라가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한 토큰 상품, 기관 전용 펀드, 결제 테스트까지 이미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구조를 어떻게 제도권에 넣을 것인가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상용화를 전제로 한 설계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죠. 이제 두 번째 축, 연준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최근 FOMC 이후 연준의 스탠스는 명확합니다. 말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경계를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유동성부터 보겠습니다. 은행 시스템의 지급준비금은 최근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고 레포 시장에서 나타나던 스트레스도 빠르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서랍에 쌓아둔 비상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돈이 늘어난다는 건 은행들이 대출과 투자를 다시 할 여유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레포 사용 잔액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레포 금리는 정착금리 상단 아래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레포는 은행들이 당장 쓸 현금이 없을 때 잠깐 돈을 빌리는 시장입니다. 이게 막히면 금융 시스템은 심장에 혈액이 안 도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레포가 안정됐다는 건 급사 위험이 사라졌다는 뜻이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기 자금 경색이 사실상 해소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연준은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보유 중인 국채의 만기를 전부 연장했습니다. 이건 시장에 새로 풀리는 채권 물량을 줄이겠다는 뜻이고 결과적으로 장기금리의 상단을 관리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를 정말 쉽게 요약하면 연준과 정부가 시장 금리가 더 이상 튀지 않도록 우리가 직접 책임지고 눌러주겠다고 선언한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재무부도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총 약 25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을 진행했고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필요하면 직접 시장에 들어오겠다는 시그널입니다. 이 조합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고 그들이 시장에 전하는 언어는 명확합니다. 연준과 재무부가 동시에 시장 하방을 열어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도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증시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강하고 경기 민감 섹터가 방어주보다 앞서고 위험자산 전반의 변동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침체 국면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유동성이 다시 돌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에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연준이 왜 이렇게까지 하방을 관리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시장이 크게 무너지면 그 책임은 전부 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경기가 완전히 과열되기 전까지는 시장 붕괴를 허용하지 않는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환경이고 이 환경에서는 위험자산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평가받을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연준은 바닥을 받치고 있고 월가는 다음 금융 인프라를 깔고 있고 자본은 이미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유동성의 최상단 자산으로 움직이고 이더리움은 그 유동성이 실제로 쓰이는 공간이 됩니다. ETF 이전에 ETF를 가능하게 만든 구조에 먼저 돈이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은 토큰화 금융의 기반 레이어를 보는 구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년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승으로 보는 이유는 희망이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그렇게 설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하방을 쉽게 열지 않고 월가는 이미 다음 시스템을 이더리움 위에 만들고 있고 자본은 항상 한 발 먼저 움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나는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입니다. 부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위치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